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에 상당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 한 명은요. 여러 명의 누나가 있는 집의 막내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어렵사리 홀로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내담자는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인류대학에 진학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졸업하면 빨리 취직해서 어머니께 효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거 하나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졸업을 앞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는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면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시면서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임종을 앞두게 됐죠.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간절히 병실에서 막내 아들 보고 싶다고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찾았는데 누나들이 그렇게 엄마가 너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도 치렀죠.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요 중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장례를 뻔히 치르고도 어머니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머리로는 알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으로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자기의 눈을 감아버린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머니의 죽음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부인하는 방어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프로이드는 불안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다룰 수 없을 때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어머니의 죽음을 부인했던 외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는 슬픔과 고통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로 현실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저 자리로 옮겨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바람이 간절하고 저 자리가 부럽기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당면한 고통에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찾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 고통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죠. 누가 폭풍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폭풍우를 지난 사람은요, 그 폭풍 속을 견뎌온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폭풍을 겪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죠.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알게 되고요. 고통의 자리를 억압하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맞닥뜨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폭풍 속을 지날 때, 우리 인생의 골짜기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앞도 뒤도 막히고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도 하늘은 열려 있죠. 삶을 위협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투를 걸치고 방어복을 입고 방패를 들 때, 물론 때로는 그런 방패를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때는 그 방패를 내려놔야만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할 수 있고 진짜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